안녕하세요. 감동 텔러입니다. 오늘은 태국에 살고 있는 대학생 나린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류로 인해 한국과 더욱 가까워진 듯 했지만 어느새 양국의 관계가 삐걱대기 시작하면서 태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한류의 영향력과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시죠. 뜨거웠던 한류의 인기는 점차 시들어가고 나리는 어릴 때부터 한국 드라마와 K-팝을 즐기던 열성 팬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콘서트에 가려고 몇 주씩 줄을 서고 한국 드라마 속에서 본 서울의 거리를 걸어보는 것이 그녀의 오랜 꿈이었죠. 그래서 한국은 나린에게 문화적 영감의 원천이자 동경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태국에서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한류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태국 전역에서 한국 문화가 유행하면서 일부 사람들은 한국 문화의 강한 영향력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더해 한국을 방문한 태국 관광객들이 입국, 심사 과정에서 불쾌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가 SNS에 퍼지며 해시태그 BANKOREA라는 해시태그가 떠오르기까지 했습니다. 나린의 친구들 사이에서도 한국이 왜 이렇게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지? 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과 태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도 전면 중단되면서 한국과의 관계가 삐걱거리는 듯한 모습이 점점 커져갔죠. 그렇지만 나리는 이 분위기를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문화는 태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두 나라의 경제와 문화적 교류는 오랫동안 발전해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SNS에서는 한국 없이도 우리 경제는 중국 관광객과의 관계만으로 충분해라며 한국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댓글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주변 친구들도 하나둘씩 한국 대신 중국 문화를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한류가 아무리 멋있어도 너무 과해졌어. 그리고 한국 관광객이 없어도 중국 관광객으로 충분히 채울 수 있지 않을까? 라며 한국과의 관계를 우려하는 나린을 비웃기도 했죠. 나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태국 경제는 한류 덕분에 크게 성장했고 특히 관광업과 문화산업은 한국 덕분에 활기를 띠게 된 부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태국이 한국에 등을 돌리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경제적 타격. 그러던 어느 날, 나리는 학과 친구들과 한국에서 오랜 기간 유학한 태국인 선배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선배는 태국이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멀리하면서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태국 경제는 사실 한국과의 교류 덕분에 많은 부분에서 성장을 이루었어. 예를 들어 관광업과 음식, 미용 산업 모두 한국이 만든 한류 덕에 더 커졌지. 한국 관광객은 우리가 예전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게 해줬고 그들이 선호하는 태국 제품 덕에 관련 산업도 성장했어. 그 선배의 말에 나리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국이 한류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누려왔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류로 인해 태국의 관광업, 미용산업, 패션 등이 발전했지만 이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해 말 태국 경제가 한국 관광객 감소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충격에 태국 내에서는 한국과의 관계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다시 한국을 생각하게 된 나린. 이후 나린은 한국과의 교류가 단순히 문화를 넘어 경제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겪고 나서야 태국 사회에서는 다시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실질적인 경제관계와 그로 인한 긍정적 영향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죠.
나리는 여전히 한국 문화를 사랑했고 이번 경험을 통해 한국이 태국에 가져다준 경제적 혜택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한국과의 경제적 협력이 단지 관광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하며 다시 한국과의 우정을 되살리기 위한 여정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나리는 최근 태국에서 한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 점점 현실적인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친구들과 한국 드라마를 보고 K-팝을 즐기며 꿈꾸던 한국 여행이 이제는 어려운 과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가 회복 중인 가운데 태국 역시 관광업을 재건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지만 한국과의 교류가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이 점차 체감되기 시작했죠. 한국 관광객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태국의 현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태국 관광업계는 한국 관광객들의 지속적인 방문에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방콕, 푸켓, 치앙마이 등지의 유명한 관광지에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상점 직원들이 늘었고 한국 관광객을 위한 한글 안내판이 곳곳에 설치되기도 했죠. 한국인들은 태국의 열대 기후와 독특한 음식, 다양한 볼거리와 저렴한 쇼핑 덕분에 태국을 선호했고 태국 경제는 이러한 한국 관광객 덕분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태국 내 일부 SNS에서 시작된 해시태그 BANKOREA 운동은 점차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태국인들은 한류의 영향력이 태국 문화보다 더 부각된다고 느끼며 자국 문화를 더욱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 입국 심사 과정에서 일부 태국인 관광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소식은 태국 내에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결국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까지 중단되면서 한국과 태국 간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는 점차 소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린이 다니는 대학 근처의 상점 주인들도 한국 관광객이 줄어든 것을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게 주인은 나린에게 한탄하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인들이 와서 화장품이나 기념품을 많이 사갔는데 이제는 거의 보이지 않아. 한국어로 쓰인 메뉴판이 무슨 소용이 있나 싶기도 해. 한류에 대한 태국의 질투와 현실적인 문제. 나리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한류에 대한 애정을 쉽게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한국 문화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인생의 중요한 영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변 친구들은 점점 한국보다는 중국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한국 없이도 충분히 우리 경제는 성장할 수 있어. 중국 관광객은 더 많이 올 테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이러한 말을 듣고 나리는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관광국이 아니라 태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태국의 음식, 뷰티 산업, 엔터테인먼트까지 한국과의 교류를 통해 많은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한국과의 교류가 줄어든다면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걱정이 점차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태국 내 경제 구조는 중국만으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태국의 주요 관광국이긴 하지만 중국인 관광객들이 쓰는 비용은 한국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한국 관광객의 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매우 크게 다가왔습니다. 태국 관광업계는 한국인 관광객의 소비가 얼마나 컸는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타격의 체감과 후회. 시간이 지나면서 태국 내 관광업계는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후의 변화를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상점들과 식당들은 한국 관광객들이 차지했던 비중이 컸음을 뒤늦게 깨달았고 이로 인해 수입이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방콕의 한 유명 쇼핑센터 매니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우리 가게의 주요 고객층이었어요. 그들이 사는 화장품, 건강식품, 기념품 등이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 이제는 그 빈자리가 커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오긴 하지만 그만큼의 소비는 하지 않아서 걱정이 큽니다. 이러한 경제적 변화는 나린이 재학 중인 대학에서도 느껴졌습니다.
대학은 한국인 유학생들이 줄어들면서 교류 프로그램 운영이 축소되었고, 이에 따라 일부 학과는 예산이 줄어들어 연구와 학습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리는 더 이상 한국 유학생들과의 교류를 쉽게 이어갈 수 없었고, 이는 태국 학생들에게도 큰 손실로 다가왔습니다. 한편, 태국 정부는 당장의 해결책을 마련하려 했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한국 관광객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검토했으나 SNS를 통한 부정적 여론과 감정이 얽혀 있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리는 이러한 상황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과연 이러한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바라며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태국 내에서는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상인들과 관광업 관계자들은 한국 관광객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한국어 안내판을 제거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다시 태국을 방문해 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나린 역시 한국과의 관계가 개선되길 희망하며 친구들에게 한국 문화가 가져다준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경제와 문화에 한국이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경제적 문제는 결국 한국과의 관계에서 온 거잖아라며 친구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한국과의 교류가 단절된 후 태국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은 많은 사람들에게 한류와 한국의 영향력을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나리는 이번 경험을 통해 한국과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가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서는 중요한 관계임을 깨닫게 되었고 두 나라가 더 건강한 관계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나리는 한국과 태국 간의 관계가 점차 악화되면서 자신이 사랑하던 한류 문화와 한국 여행에 대한 꿈이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변에서는 한국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일부 친구들은 한국의 영향력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리는 이러한 반한 감정이 태국의 경제에 미친 영향을 몸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후 관광 산업이 큰 타격을 입고 도시 곳곳에서 활기찬 관광업이 침체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경제적 타격의 실감과 문제인식.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이후 태국에서는 관광업의 침체가 눈에 띄게 심화되었습니다. 방콕의 중심지와 유명 관광지에 있던 한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뜸해지면서 거리의 활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나린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작은 카페 역시 한국인 관광객이 주 고객층이었기 때문에 매출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거의 오지 않으니 손님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어. 우리는 태국 음식점이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음료와 디저트를 준비했는데 이제는 그런 준비가 무색하게 느껴지네. 나린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린은 그제서야 태국 경제에 있어서 한국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습니다. 태국 내에서도 상황이 심각해지자 SNS에서는 해시태그 BANKOREA 해시태그와 같은 반한 움직임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이와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정부는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일부 상인들은 한국 관광객을 다시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는 여전히 한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남아 있었습니다. 태국 내 범죄 이슈와 한국의 반응. 그 즈음, 나리는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저지르는 범죄 문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뉴스를 통해 본 바로는 일부 태국인들이 한국 내에서 마약, 범죄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큰 이슈로 다루어졌고 이는 태국인들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나리는 이러한 상황이 한국과 태국의 관계에 또 다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스러웠습니다. 일부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두 나라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동시에 그녀는 태국이 한국과의 관계에서 얻은 이익을 간과하고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부 태국인들의 범죄 문제를 더 엄격히 관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국 정부는 점차 태도를 바꾸어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추석을 전후로 한국에 대한 태국의 정책과 태도가 다소 누그러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일부 태국 언론에서도 보도되었고 태국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겨났습니다. 반한 감정 완화와 경제 회복의 기미. 추석이 지나고 태국의 주요 관광지와 상권에서는 서서히 회복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한국 관광객들이 다시 태국을 방문하기 시작했고 한국에서 태국 관광을 독려하는 분위기가 조금씩 형성되면서 나린이 사는 도시는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한국과의 관계가 완화되면서 한국 관광객이 돌아와 카페와 상점들은 다시금 활기를 띠기 시작했죠. 나린의 부모님도 한국 관광객을 다시 맞이하게 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다시 카페가 북적이는 걸 보니 마음이 놓여 한국 손님들이 와주니 우리가 준비한 메뉴도 잘 팔리고 예전처럼 바쁜 날들이 돌아오는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나린은 이 모든 변화를 통해 한국과의 관계가 단순히 문화적 교류나 관광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태국 경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한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태국이 겪었던 경제적 타격은 단순히 숫자로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상인들과 가족들의 생계와도 직결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한국의 영향력을 절실히 느끼며 이후 나린은 한국의 중요성을 이전보다 훨씬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주변 친구들에게 한국과의 관계가 단순히 한류라는 문화적 유행을 넘어 태국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국과의 경제적 협력이 태국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 사례를 들며 친구들에게도 반한 감정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성장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죠. 나린의 이야기와 같은 경험은 단순히 한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넘어 국가 간 경제적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반한 감정이 일시적으로 태국 내에서 퍼졌지만 결국 한국과의 관계 회복이 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며 태국 사람들 역시 한국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린은 이제 한국을 단순히 동경하는 나라가 아니라 태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협력국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태국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더 많은 태국인들이 나린처럼 한국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태국 현지의 나린이 들려준 생생한 이야기였습니다. 한류가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각국의 경제와 문화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죠. 앞으로도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더 발전하길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나린의 이야기는 양국이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통해 서로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두 나라가 더욱 건강한 교류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